5번이. 또 없어? 사이 넣고 효원이는? 네. 됐어? 세 문제로 완벽해? 일단 해보고 또 모르겠는 거는 회의 시간에 해봐. 일단 95번? 1995번? 네. 아니 이게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안 나오지? 뭐지? 그 공통 부분이 있는데 어. 왜 안 그 부분이 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보자. 일단은 서로 다른 부호의 실분을 가지니까 알파, 베타가 부호가 다른 거니까 지켜야 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실을 갖는데 또 음수인 절대값이 양수인 절대값보다 크니까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 이거 두 개 지키면 되겠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의수 관계에서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요거지. 얘가 음수인 거. 요거는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는 a분의 c니까 이게 0보다 작다고. 그러면 a가 2보다 크다. 요렇게 나오네. 네. 근데 지금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네. 그치? 그러면 1보다 작고 4보다 큰 게 이게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2보다 큰 범위. 그치? 네. 그럼 둘 다 만족하는데 뭐? 여기잖아. 그럼 답은? 4보다 크다. 네. 왜? 어디서 말하지? 아니 그걸 잘못했어요. 뭐? 네. 이거? 네. 이거 잘못했어? 네. 여기 A가 4보다 크다. 맞아요. 그래서 1번. 이거 푸는 거는 그냥 뭐 할 줄 알죠? 마이너스 붙이고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만족하는 거 4보다 크다. 그다음에 1402번이네요. 지금 얘를 보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한 근이 밑에 있는 또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두 번째부터 해볼게. 이거 못 푸는 사람들 지금 뭐 같이 해봐. 두 번째 거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 두 번째 식 x 마사 x 풀이는 0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근이 3이랑 마1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근, 두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그 두 근 중 한 근은 3이랑 마1 사이에 있다는 소리지.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 지금 얘 채무창이 양수잖아. 그리고 두 근이 있다고 했어. 그럼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채무창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두 근이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근 있게 그려져야 돼. 그리고 나는 축을 예측할 수 있어. 지금 x제곱 플러스 4x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변하지. 뒤에 몰라도 돼. 왜냐면 난 지금 x좌표만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축,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추측할 수 있겠지? 이 축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 있는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파 값은 마이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3이랑 마이 사이에 있을 수 있어? 없지. 마이보다 작아야 돼. 뭐 마3, 마4 이런 애들이야. 그럼 3이랑 마이 사이에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베타 요 값이 3이랑 마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3이랑 마일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이렇게 그림 그리면 돼야 돼. 그러면 요거 많이 했지? 이 근, 어떤 근 사이에 내가 원하는 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 양 끝에 근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마이를 넣었을 때는 무조건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고 3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고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 있으면 음수잖아. 이거 두 개를 지키면 돼. f(y)는 음수여야 되고 f3은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개 지키면 되지.
그럼 K는 21보다 작다. 그러니까 결국 얘랑 공통범위 찾으면 마3부터 21까지네. 그럼 요 사이에 가능한 정수 K의 K의 개수는 21에서 마3 빼고 마이너스 1한 값이겠네. 그럼 24에서 1 뺐으니까 23개. 이거 배워야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09번. 한번 읽어봐 지금. 목표 친구들. 지금 이거 유형이 35 유형이고 여기서 어떻게 알았어?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서 푸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라 했지. 내가 첫 번째 만약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면 대문자 x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기로 했어. 왜냐면 4차는 근이 4개고 2차는 2개인데 4차에서 그 근 4개가 다 제곱해서 2차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4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과 두 어근을 가진다고 해. 그러면 하나는 그 실수고 하나는 i를 가지고 있는 허수잖아. 걔네 둘을 각각 제곱했을 때 실수는 양수가 되고 허수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요거 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야. 학교에서 뭐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충분히 시험 문제로는 나올 법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고, 1409번은 일단은 x제곱을 세번째 x로 치환해봐야겠죠? 해볼게. 이렇게 우리 지금 4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이렇게 치환해서 해야 돼. 이렇게 되네. 근데 문제에 보니까 이 4차 방정식이 실근만 가져야 된대. 그러면은 실근만 가져야 되면은 요 방정식 기억이 얘가 기억이라고 하면은 음이 아닌 두 실근을 가져야 되네. 양의 근 또는 또는 0. 음만 아니면 돼. 그치? 아까 배웠잖아.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의 해는 양수의 근이어야 돼. 또는 0이거나. 왜냐면 4차 방정식에서 근이 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제곱을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바꾸면은 양수로 변하니까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양수 또는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음수만 아니면 돼. 라는 걸 지금 체크를 하고, 여기 밑에 이 2차 방정식은 양수의 근을 가져야 된다 또는 0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두 근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리고 뭐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 등호도 적어주면 좋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없고 실근이 있다고만 했으니까 D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우리 계속 했던 거지. 두 근이 다 양수인 근이야? 그럼 어때야 돼? 근 더한 게 양수여야 되고 곱한 것도 양수여야 되고, 이거 다 지키면 되죠. 자, 이해해야 됩니다. 4차 방정식이 실근만 가진다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은 양의 근만 가져야 되는 거야. 또는 0. 0은 그냥 깍두기처럼. 그러니까 두 실근이 양수, 합의 양수, 곱도 양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고 실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부터 그냥 계산하면 돼. 판별식 해보면 짝수차가 되네. 짜 3-a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다 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사라지고 a 이렇게 다 사라지네. 그럼 결국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에서 나오는 답이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니까 근각의 수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야?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까지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어. 앞에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라고 하면은 등호를 넣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0일 때도 포함이 되잖아. 음수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주의해줘야겠다. 답에도 전부 다 등호가 있지? 그러면 뭔가 내가 실수한 게 없나 확인해보면 돼.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계산을 하면은 마류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네, 마지막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요거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이렇게 세 번째 근이 나오겠지. 범위가. 그럼 이제 셋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 만족하면 안 돼. 그러니까 셋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줄 거야. 1, 2, 3, 5.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5보다 크고 3보다 작고 지금 다 높이가 다른 세 가지의 그 범위에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야? 여기야.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다 만족하지? 답은 1부터 2까지 1번이네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것만 한번 해보자. 36 유형 요것만 안 했었는데 자, 3차 방정식 px라는 게 있을 때 뭐 fx를 2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뒀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조리집법 했어. 그럼 1차, 2차로 표현이 됐네. 그러니까 그때 이 2차를 fx라고 하겠대. 근데 만약에 이 fx의 두 근 중 두 근을 판별했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이거는 앞에서 똑같은 거 했었거든. 근데 그냥 3차 방정식일 때로 다시 규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p보다 클 때 하면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여기는 그냥 3차 방정식을 조리집법 한 상태가 이렇게 되고 그때 얘가 근이 p보다 클 때라는 거라서 그냥 똑같아. 그냥 맨 처음에 조리집법을 한번 한 것뿐이야. 그래서 앞에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했죠? 어떻게 했었어? 일단은 최고창이 양수면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두 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x축이랑 접하게 두 개 접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1번만 예시로 보면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돼.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등호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이 알파 베타가 p보다 커야 되니까 p는 요 정도 있겠지? 알파 베타보다 더 왼쪽에. 그럼 결국엔 p 값을 넣어봤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x축도 p보다 당연히 커야 된다. 요거는 x축이었지? 잘못 썼네. x축이 아니고 대칭축. 이런 숫자로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칭축 구하는 법 알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그 x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걔도 당연히 p보다 커야 된다. 이거라서 새로운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풀어봅시다. 1414번. 자, 보자마자 3차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서는 보자마자 조립제법 해줘야 돼. 해봐 한번. 뭘로 되는지도 스스로 빠릿빠릿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요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여기서 이 3차 방정식에서 근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x가 마일인 거. 이거 근이잖아. 그럼 여기서 1보다 작은 한 근이 마일이라는 거야. 그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요거 말하는 거겠네? 여기서 근 두 개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둘 다 1보다 크대. 그러면 세 개 쓸 수 있지? 첫 번째 뭐야?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데, 그러니까 얘 두 번째 방정식을 fx라고 했을 때 fx를 기준으로 쓰는 거야. 여기에다 판별식을 하는 거야.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건 없게. 두 번째, 얘가 둘 다 1보다 크대. 이게 바로바로 외우기 헷갈리면 그냥 그림 한 번만 그려봐. 1초로. 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림 이렇게 생겨야 되고 각각 알파 베타일 건데 둘 다 1보다 크대. 그럼 1이 여기 정도 있어야 되지? 그럼 1 넣었을 때 어때?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F1이 양수다.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 지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kx잖아. 그러면 완전제 법식으로 바꾸면 요런 느낌이야. 뒤에 몰라도 돼. 그럼 k가 한 이 정도인데 얘도 1보다는 크다가 되겠지? 이거는 그냥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나오네. k는 1보다 크다. 이 대칭축도 당연히 1보다 커야 한다. 난 이거 두 개만 계산하면 돼. 첫 번째 계산해 볼게. 첫 번째 짝수차 되네. 그러니까 짝수차에서 k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그럼 k제곱은 16보다 크니까 k는 4보다 크고 마사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F1 1 넣어볼게. 지금 내가 말하는 중심 다 2차원 정식으로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7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요거 셋 다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 되죠. 2분의 17은 8.5니까 여기 1은 여기 4보다 크고 마사보다 작고 1보다 크고 2분의 17보다 작고, 이거 다 만족하는 거, 세 개 다 만족하는 거 여기네. 4보다 크고 2분의 17보다 작고. 그러면 요거 만족하는 정수 k의 합 2분의 17은 8이 16이니까 8.5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 지금 색칠 안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5, 6, 7, 8 이렇게 4개네. 다 합치면은 13, 13이니까 26이겠네. 답은 26. 지요?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유형 36은 그냥 이 저거랑 똑같아. 맨 처음에 조리제법만 하는 것뿐이야. 똑같이 풀면 돼. 세 가지. 그래서 꼭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근이 양수일 때, 뭐 두 근이 음수일 때, 부호가 다를 때, 이때 각각 조건 뭔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어떤 근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세 개 모여야 되는 두 근, 그 다음에 이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대칭축이 또 내가 원하는 값보다 커야 되고. 만약에 최고창이 음수면 걔는 또 다르니까 그림 한 번씩 그려봐야 돼. 여기서 보다시피 얘는 양수 기준으로 했지만 음수면은 또 그림 그리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다음에 경우 주빈아 경우에도 할 거야. 자, 드디어 경우에서 자, 여기는 그래도 2차 부등식보다는 쉬워. 합의 법칙 먼저 볼게요. 자, 합의 법칙이 뭔지 봅시다. 잘 들어야 돼. 지금 너 이것도 안 듣고 안 하면 안 돼, 숙제. 자,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법칙이 성립한대. 제일 중요한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요것만 외워주면 돼. 뒤에서 할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뭐냐면 또는 이거나 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or인 거지. 내가 이걸 고르거나 이걸 고르거나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할 때는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A랑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내가 A 사건이랑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근데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야. 근데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 두 사건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그래서 합의 법칙인 거야. 예시로 한번 볼게. 1442번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4로 나눠 떨어지는 거 한번 해보자. 4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지금 무슨 말이야? 4의 배수라는 거지. 4, 8, 12, 16 이런 애들이 4로 나누면은 나눠 떨어지고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있어? 4의 배수. 4, 8, 12 이렇게 쭉쭉쭉 있지? 그 몇 개인지는 4 곱하기 몇 가지가 100에 가장 근접한지를 보면 되지. 4 곱하기 25가 100이니까 100까지 있는 거야. 총 25개가 있는 거지. 그치? 4, 8, 12, 16 이렇게 쭉 세보면 100까지 나오고 총 2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 개수 세볼게. 5의 배수를 말하는 거야. 말을 어렵게 했을 뿐이지. 5, 10, 15, 20 이렇게 쭉 가다가 난 몇 개인지가 궁금해. 5랑 100이랑 사이에 몇 개 있을까? 20개 있겠지? 5 곱하기 20이 100이니까 20개 있어. 자, 보통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두 개를 더하면 답이야. 25 더하기 20을 더하면 답이야. 왜냐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4로 떨어지면서 5로 떨어지는 게. 근데 얘는 특이하게 옆에다 이거 적어놔. 내가 만약에 합의 법칙 할 때는 이렇게 합집합 기호를 쓰거든. 이거 하나 적어줘. 무슨 말인지 설명해줄게. 자, 봐봐. 내가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궁금해. 여기서 A 사건은 뭐냐면 4로 떨어지는 자연수가 될 사건, 5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가 될 사건. 그럼 두 개 동시가 아니라 둘 또는 얘 또는 얘가 일어날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A 사건 안에 들어가는 게 뭐 4, 8, 12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거든. 여기서 또는이라고 표현을 할 거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전체 여기를 다 구하면 되는 거야.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이 전체를 다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A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면 A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동시에 B 사건도 일어나야 돼. 그럼 어디를 구하면 되냐면 여기를 구하면 되는 거야. A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B도 일어나는 거. 뭔 차이인지 알겠지? 얘는 또는이니까 여기 일어나도 돼. 여기는 A만 일어나는 거고 B는 안 일어나는 거잖아. 이 경우의 수도 세야 돼. 이 경우의 수도 세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세야 돼. 그리고일 때는 둘 다 일어날 때만 구해주면 돼. 근데 아까 어떻게 했어? 합의 법칙에서는 그냥 각각 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서 그냥 B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개를 그냥 더하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둘의 교집합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A 사건이 있는 경우의 수 더하기 B 사건을 해버리면은 가운데가 두 번 더해지게 되지.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 돼. 가운데 부분. 이게 이 소리.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준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합사건일 때는 그냥 각각 더해도 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빼줘야 되고 없으면 그냥
더하면 돼. 없으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지? 그럼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각각 겹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A 사건의 경우의 수,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하면 돼. 뭐 여기 5가지, 3가지 있으면 8가지겠지? 근데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가운데 교집합이 있으면은 교집합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답이 45개가 아니라 그러면 4랑 5랑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가 있냐를 찾아봐야 돼. 그 말은 뭐냐면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 뭐가 있어? 20의 배수를 생각하면 돼. 4랑 5의 최소 공배수인 20. 뭐 있어? 20, 40, 60, 80, 100. 얘 어때? 20은 4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5로도 떨어져. 다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 20은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도 포함이 돼. 그렇잖아? 그럼 이 개수를 그냥 더해버리면 20을 2번 더한 거잖아? 그럼 오류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한 번 빼줘야 돼. 그러면 요거 몇 개야? 5개지? 그럼 이거 경우에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25 더하기 20 빼기 5 이렇게 해줘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주는 거야. 45에서 5 뺐으니까 40개겠지. 답은 40개. 근데 이게 여기 위에 적혀있는 3번이야. 여기 이렇게 적혀있잖아. 만약에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라고 하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저 가운데 색칠된 부분, 교집합 부분이야. 이게 L이면은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2개 더해서 L을 빼준다. 그럼 대부분은 다 교집합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 해보자. 1447번. 한번 읽어봐. 풀어도 괜찮아? 자, 별거 아니야. 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근데 여기서 A랑 B는 각각 뭐야? 뭐 A는 여기서 꺼내는 수, B는 여기서 꺼내는 수. 그러니까 A에 가능한 게 1, 2, 3, 4, 5가 가능한 거고 B에 가능한 게 0, 1, 2, 3, 4가 가능한 거네.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그 실근을 가지는 범위 먼저 정해야겠지. 뭐야?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면 되잖아. 그치?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여기서부터는 그냥 대입하면 돼. A 가능한 게 1, 2, 3, 4, 5고 B 가능한 게 0, 1, 2, 3, 4니까 B를 기준으로 해볼게. B 가능한 거 0이 있지. 0. 0부터 한번 해볼게. A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가능한 거 몇 개야? 5가지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몇 개인지. 그러니까 뭐 몇 콤마 몇 이렇게 다 쓸 필요 없고 그냥 몇 가지인지만 하면 돼. 적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 1, 2, 3, 0 이러면서 5, 0까지 다 되는 거지. 이렇게 개수만 찾으면 돼. 만약에 B가 1일 때는 A제곱이 4보다 큰 거니까 A는 1은 안 되겠고 2부터 되겠네. 그럼 2, 3, 4, 5 되니까 4가지. 그치? 이렇게 찾는 거야. B가 2일 때는 A제곱이 8보다 크니까 8보다 큰 거 3, 3, 9부터 되겠네. 3가지. B가 3일 때는 A제곱이 12보다 커야 되니까 4, 4, 16부터 되겠네. 2가지. 마지막 B 가능한 거 4까지 됐지? B가 4일 때는 A제곱이 16보다 커야 되니까 4랑 5 둘 다 되네. 2가지. 그럼 이거 가지수 다 더해주면은 가능한 총 가지수겠죠? 9가지, 12가지, 14가지, 16가지. 답은 16가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이런 거 몰라도 돼.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직접 해보면 돼. 너무 이렇게 쓰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뭐 두 주사위 던질 때 주사위가 뭐 1, 2, 3, 4, 5, 6까지 있잖아.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둘 다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둘 다 1일 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한 가지. 3이 나오는 거는 1, 2, 1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뭐 나도 안 해보고 있어. 그냥 뭐 해보면 돼 직접. 뭐 있는지. 그리고 차도 뭐 직접 해보면 됩니다. 이거 다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돼. 그리고 요런 게 있어. 만약에 뭐뭐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근데 내가 구하기에 양이 너무 많아 보여. 그러면은 꼬아서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앞에서 여사건이라는 거 내가 잠깐 설명해 줬었잖아. 만약에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 경우의 수가. 그럼 반대로 이거 말고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보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게 아닌 경우의 수를 빼주면 내가 원래 구하고 싶은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얘보다 구하기가 쉬운 경우에는 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라는 거야. 이거는 문제 풀면서 어떤 경우에서 그래야 되는지 더 자세히 알려줄게. 일단은 선 449번 해봅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내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여야 된대. 주사위 두 개 던져서 최대값 몇이야? 나올 수 있는 최대값? 12지. 6, 6이 나올 때. 그러니까 5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건 5랑 10밖에 없어. 15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없지.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10이니까. 그럼 해보면 돼. 5가 나오는 경우의 수 직접 해보면 돼. 외울 필요 없어. 뭐 있어? 1, 4. 점점 작은 것부터 쓰면서 늘려가는 거야. 2, 3, 3, 2, 4, 1. 아, 이렇게 네 가지 있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쓰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앞에 주사위가 2가 나온 거, 뒤에 주사위가 3이 나온 거랑 앞에 주사위가 3, 뒤에 주사위가 2가 나오는 게 다른 경우야. 다른 주사위니까. 이렇게 다 포함해줘야 돼. 그 다음에 10이 나오는 거 1일 때는 안 돼. 최소 4일 때부터 돼. 4, 6, 5, 5, 6, 4. 이렇게 세 가지네. 그치? 그러면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이게 지금 합의 법칙이잖아. 5의 배수가 나오는 거, 10의 배수가 나오는 거 두 가지 사건이야. 아까랑 똑같아. 이게 A 사건, 이게 B 사건이야. 그럼 내가 항상 어떻게 하라 했어? 두 개를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이거 빼주라고 했잖아. 근데 두 개 주사위 던졌는데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가 오면서 동시에 10일 수 있어? 없잖아. 그 얘는 그냥 오면 끝인 거야. 이게 오면서 동시에 10일 수가 없어. 두 개 봤을 때 겹치는 수가 하나도 없지. 겹치는 게 있으면 빼주는 거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근데 없으니까 그냥 얘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그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벤 다이그램은 지금 몰라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 개 더하면 돼. 네 가지, 세 가지. 그럼 총 7가지구나. 그래서 써주면 되지. 답은 7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합의 법칙 할 때는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교집합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더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만족해서 그걸 두 번 더하니까 한 번 빼줘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쉽시다. 진짜 잘래?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가 d를 만족한다 이런 게 나와. 예시로 들면은 1456번 문제 한번 보면 돼.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x, y, z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문자에 1, 2, 3을 대입한대. 자, 여기 그냥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개수의 절대값. 그럼 뭐야 여기서? x, y, z 중에 누가 개수가 가장 커? 3z, z가 가장 크지. 그럼 너는 z를 기준으로 수를 집어넣을 거야. 이런 거는 하나씩 그냥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해볼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 자, 이 가능한 게 음이 아닌 정수래. 음이 아닌 정수. 그럼 음이 아닌 정수 시작하는 값이 뭐야? 0이지. 0, 1, 2, 3, 4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것부터 집어 넣어보는 거야. 뭐부터? 개수가 가장 큰 애부터. 그러니까 z가 0일 때라고 해서 해보는 거야.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이렇게 경우의 수는 좀 노가다식인 게 많아. 0 넣어보면 x 플러스 2y가 1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순서상 생각해보면 돼.
집어넣으면 돼. 1이면 2니까 8, 2면 4니까 6, 3이면 6이니까 4.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4면 8이니까 2, 5면 5, 2, 10이니까 그냥 0. 이렇게 Z가 0일 때 만족하는 거 6가지 정도가 있네. 맞네. 그 다음에 하나씩 더 해보면 돼. 뭐 내가 해줄 게 없어. 두 번째 해볼게. Z가 1일 때, Z가 1이면 X 플러스 2Y가 3인 거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Y는 7인 거랑 똑같아. 마찬가지로 개수가 큰 애부터 넣어줄 거야. 0부터 넣어볼게. 그러면 7. 1부터 넣어. 1 넣으면 5. 2 넣으면 3. 4 넣으면 안 되네. 3 넣어야겠네. 3 넣으면 1. 몇 개야? 4개. 자, 왜 개수가 큰 애부터 넣는지 알겠어? 만약에 내가 작은 애부터 넣고 싶어. 0부터 넣는다고 쳐. 그럼 0 넣으면 2y가 7이야. 그럼 2y가 7이 돼? 정수인데 안 되지. y는 2분의 7이잖아. 얘는 정수니까 이 짝수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작은 애들부터 넣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게 생겨. 하나씩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 근데 큰 애들부터 넣으면 무조건 돼. 왜냐면 x의 개수는 1이니까. 이런 순서로 하는 거야. 그럼 z는 또 개수가 3이니까 훨씬 복잡하겠지. 3의 배수만 나올 거니까 안 되는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넣고 시작하는 거야. z가 2일 때. 그럼 x 플러스 2y가 4겠네. 3, 2, 6이니까 6 넘기면 이것도 0부터 시작해. 4,0. 어렵지 않아. 그냥 귀찮을 뿐이지. 2,1. 그다음에 2 넣으면 4니까 0. 세 가지. 걔들 이렇게 줄면서 언젠가 안 나오는 게 생겨. z가 3일 때 3, 3, 9니까 x 플러스 2y가 1이어야 되네. 그러면 0,1 되고 이 y에 1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2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밖에. 그리고 그 다음에 z가 4일 때 생각해보면 3, 4, 12니까 안 돼. 거기서부터는. 결국엔 6가지, 4가지, 3가지, 1가지 다 더하면 되겠지. 하회 법칙이니까 다 하나씩만 만족하면 돼. 6, 4, 3, 1. 그럼 14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거 없어. z가 0이면서 1이면서 2면서 3이면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각각 따로 사건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살짝 녹아. 귀찮아. 다 똑같아. 유형 선물 라인은 그냥 다 대입 직접 해보고 경우의 수 천천히 구해보는 거. 개수 큰 애들부터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이제 유형 4부터 할 거고 오늘 경우의 수 끝낼 거야. 경우의 수는 내용이 적어서 유형 12까지밖에 없어. 저거 어떻게 보면 없어 별로. 오늘 최대한 끝내고 지금 수요일날 클리닉이니까 클리닉 때 모르는 거를 좀 다 받아주고 어려운 거 위주로 다시 풀어줄게. 그래도 오늘 숙제 끝까지는 안 해줄 거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풀 수 있는 것만 다 풀어오면 돼. 어쨌든 내가 오늘 풀어주는 것만으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유형 4부터 볼게요. 요건 이제 수영도인데 사실 잘 안 나오긴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맨 처음에 수영도라는 것의 뜻을 한번 봐봐.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특히 수영도를 그릴 때 사전식 배열을 이용하여 중복하거나 빠짐없이 모든 경우를 세야 된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경우에 하나씩 세려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1461번에 A, B, C, D 네 사람이 각각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대. 내가 얘네가 준비한 선물을 각각 소문자를 이렇게 적을게. A가 준비한 선물은 소문자 A, B가 준비한 선물은 소문자 B. 이런 식으로 하는데 랜덤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네 사람이 모두가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집어야 한대. 그럼 내가 A, B, C, D 이렇게 넣고 얘네가 준비한 선물들을 밑에 적어볼게. 다 다른 걸 선택하려면 A는 B나 C나 D 거를 고르면 돼. 그러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B나 C나 D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D밖에 없고 그럼 이제 D는 C밖에 못 고르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가 B, A, D, C 뭐 이렇게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냥 해보는 거야. 괜찮아 그냥. 그 다음에 B랑 C가 이미 선택이 됐어? 그럼 남는 건 A랑 D니까 D가 자기 걸 안 뽑으려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랑 D를 골랐어? 남는 건 A, C니까 C가 자기 거 안 하려면 A, C 이런 거밖에 없지. 이렇게 그냥 해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 적어줄게. 그러면 이제 C가 선택했으니까 C를 선택했으니까 남는 건 A, B, D네. 근데 B는 자기 거 선택 못 하잖아. 그러니까 A랑 D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를 글이라고 낼 수도 있으니까 뭐 알아두면 좋죠. 이거는 그냥 실수 안 하고 꼼꼼하게 잘 체크하면은 틀릴 수가 없어. 그럼 이번엔 A랑 C를 선택했으니까 남는 건 B랑 D네. 그럼 둘 다 되겠네. B A랑 C 선택했으니까 B랑 D가 둘 다 되는 게 아니고 B, D, B 이렇게만 되겠네. D가 자기 걸 선택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C랑 D를 선택하면 남는 건 A, B야. 그 A, B는 둘 다 C, D랑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C는 A랑 B 둘 다 돼. 그러면 D도 D, A 이런 식으로 되겠지. 똑같아요. D도 A, C 될 거고 그럼 남는 게 B, C니까 B, C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 다음에 D, C는 선택했고 A, B만 남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수영도야. 결국 그럼 경우의 수를 고르래. 그럼 몇 개라고 하면 돼? 이 마지막 이 가지수의 개수를 세주면 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가지. 그러니까 요런 경우 하나 BADC인 거 하나, BCDA인 거 하나, BDAC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다 하는 거야. 다 다른 걸 뽑을 경우의 수. 9가지. 하나만 더 해볼게. 수영도 예시. 자, 1, 2, 3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자연수 만든대. 근데 만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같아야 된대. 뭐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1, 5자리 숫자인데 만이랑 1이랑 같게.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나는 1일 때만 한번 해볼게. 수렴도로 표현을 해보면 맨 앞에는 1이어야 되고 마지막도 1이어야 돼. 근데 조건이 뭐였어? 같은 숫자가 이웃하면 안 돼. 그러니까 1 다음에는 또 1이 오면 안 돼. 올 수 있는 건 2랑 3. 그 다음에 같은 숫자 오면 안 되니까 2 다음에는 1이랑 3이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얘도 1이랑 2가 와야 돼. 그 다음에 나는 세 가지만 채우면 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자리, 이게 세 번째 자리,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자리야. 근데 마지막 숫자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 그럼 1 다음에는 얘는 1 다음이니까 2, 3 올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무조건 1 이렇게 끊는. 그 다음에 3 다음에는 1이랑 2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1이 오면은 마지막 자리가 또 1이니까 겹치잖아. 그러니까 3 다음에는 2밖에 못 와. 이렇게밖에 안 되지. 마찬가지야. 1일 때 2, 3 올 수 있고 마지막 1, 2일 때도 1, 3이 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1이 오면은 마지막에 또 1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3, 1이죠. 이해돼? 맨 처음 1, 마지막이 1이니까 이거 조건 만족하는 거겠지? 그럼 경우의 수가 총 6개요. 한 번 할 때 6가지가 나오는데 어차피 2랑 3일 때도 똑같겠지. 맨 앞이 2이고 3일 때도 경우의 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곱하기 3만 하면 돼. 18가지라고 하면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시에 일어날 때야. 아까 합의 법칙은 따로 또는 일어날 때. 그러니까 또는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5월일 때였어. 근데 고배 법칙은 주로 이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가 아니라도 이따
그대로 고백 법칙은 A 사건이랑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 각각의 사건이 m가지 n가지라고 하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 준호가 4종류의 상의, 3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중에서 하나씩 택하여 착용한대. 그럼 동시에라는 말이 없어도 생각해봐. 셋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잖아. 상의만 입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 상의도 있고 바지도 있고 신발도 신는 거잖아. 그러니까 셋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상의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4가지, 바지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3가지, 신발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러니까 이 가수를 다 곱해줘야 된다. 만약에 상의 A, B, C, A, B가 있어. 그리고 바지도 바지 3개 있어. 그럼 이거 조합 골라야 돼. 그러면 A1, A2, A3 이렇게 있을 거고, B1, B2, B3 있을 거고. 그럼 총 6가지잖아. 개수를 2 곱하기 3이라고 구하는 거지. 그래서 고백 법칙은 다 곱하는 거예요. 답은 24가지. 그다음에 이것도 못 풀 것 같아서 한번 해주면, 자, 이 가운데 A에서 펜을 떼지 않고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게 가능한 가지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선은 이 파란색 그리는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 어차피 파란색 그리는 경우의 수 구하면 빨간색도 2개 모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둘이 곱하면 될 것 같거든. 이 가지수만 구하면 얘랑 어차피 가지수 똑같을 거고 둘이 곱하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부터 하면은 각각의 봉우리를 1번 봉우리, 2번 봉우리, 3번 봉우리라고 할게. 그러면 순서 정할 수 있잖아. 뭐부터 그릴지. 그러니까 수량도로 순서를 한번 해볼게. 1번 먼저 그리면 그 다음에 2번, 3번 올 수도 있지만 3번, 2번이 올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2번이 그려도 2가지, 3번 먼저 그려도 2가지,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 이해돼? 이거 봉우리 그리는 순서 내가 그냥 수량도로 표시한 거야. 뭐 먼저 그렸지? 그림 그릴 때 1, 2, 3, 1, 3, 2, 3, 2, 3, 2, 1, 3, 2, 3, 1 이런 식으로 6가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자, 이 방향이 내가 지금 이 1번에 그리는 거, 2번에 그리는 거, 3번에 그리는 거 이 순서만 했잖아. 이 1번에 그릴 때 그 과정은 또 안 봤잖아. 내가 이 A에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이런 것까지 다 세줘야 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반시계로 그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1번 하나 그릴 때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1번, 2번, 3번 다 동시에 그리는 거, 잇따라 일어나는 것도 동시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6가지에 1번 그림 2가지 경우 있고,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거. 2번 그림도 2가지, 3번도 2가지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다 곱해주는 거야. 고백 법칙이니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한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봉우리만 그리는데 48가지가 나와. 경우의 수가. 시계 방향까지 생각하기 힘들지. 그럼 어때? 빨간색 봉우리도 똑같이 48가지 나오겠지?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경우의 수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얘네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엔 48 곱하기 48에서 5번 2304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낌만 알아두면 돼. 이런 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 5번. 자, 그 다음 1477번. 자, 항의 개수 세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전개하잖아. 어떻게 전개?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잖아. XA, XB, XC, XD, YA, YB, YC, YD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세봐도 그냥 8가지라고 할 수 있어. 다 전개해도. 얘는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무 항이 많아. 그러면 직접 전개해볼 수 있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세? 여기 맨 첫 번째에 있는 항의 개수 곱하기 두 번째에 있는 항의 개수를 해주는 거야. 2 곱하기 4. 왜냐면 동시에 앞에 거에서 하나 뽑고 뒤에 거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뽑는 거 2가지 뽑을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 4가지. 그래서 두 개 동시에 곱해주는 거야. 너무 쉬워. 그래서 위에 읽어보면 A의 항의 개수 곱하기 B의 항의 개수를 하래요. 다항식의 개수는
8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478번처럼 제곱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 1470. 그럼 다 해보면 돼. 지금 우리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이랑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제곱했을 때. 그럼 세제곱하면은 전개했을 때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외웠잖아 우리. 그러니까 4 곱하기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했을 때 항이 몇 개 나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2yz, 2xz 이러니까 6가지지? 그러니까 4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제곱이 있을 때도 전개 쭉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80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여야 된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합이나 곱이 짝수고 홀수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짝수고 어떤 경우에 홀수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짝수랑 홀수밖에 없잖아 수는. 근데 합이 짝수이려면 조합이 뭐가 있냐면 짝수가 있고 짝수 홀수가 있고 홀수 홀수가 있어. 이거 세 개밖에 없지? 짝이랑 홀밖에 없으니까. 그럼 짝수 더하면 뭐야? 예시로 아무거나 구해봐. 이거 2 더하기 4 짝수지? 짝수 더하기 홀수는 2 더하기 1 홀수네. 그 다음에 홀수 더하기 홀수는 1 더하기 1이니까 짝수네. 이런 식으로 뭐랑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지금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더했을 때 짝수래. 그 말은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짝짝이거나 홀홀이거나 라는 소리겠지. 두 자리가 있는데 그 두 자리의 숫자가 짝수거나 홀수거나 라는 소리예요. 이해돼? 그러면 짝수에는 뭐가 있어? 숫자가 2, 4, 6, 8, 0 0까지도 포함이 돼. 왜냐면 뭐 숫자 쓸 때 20 이런 거 짝수잖아. 0 들어가도. 그 다음에 홀수는 뭐가 있어요? 1, 3, 5, 7, 9. 그럼 먼저 홀수부터 할게. 내가 두 자리를 채워야 돼. 근데 두 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전부 다 홀수여야 돼.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합이 짝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야? 5가지. 1, 3, 5, 7, 5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5가지. 어차피 둘이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뭐 11, 33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5가지. 근데 어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숫자가 완성이 안 되잖아.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둘 다 있어야 되잖아. 동시에 일어나니까 고해법칙이구나 해서 곱하기. 아 그럼 홀홀일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25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짝수. 내가 왜 얘 먼저 했냐면 짝수는 0이 있어서 그래. 우리 0 같은 거 맨 앞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어? 안 되지. 이 10의 자리 숫자에 0이 있으면 그건 그냥 1의 자리 숫자잖아. 10의 자리 숫자가 아니잖아. 두 자리 자연수라는 말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하는데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4, 6, 8 4가지밖에 없는 거야. 0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얘도 곱해법칙이니까 곱하기 해서 20가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제 20이랑 25를 더해줘야지. 여기서는 합의 법칙인 거야. 이거 차이 알겠어? 짝수이면서 홀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1,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또는이니까 얘 또는 얘가 일어나면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는 거지. 45가지가 답이 되죠. 45가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도로망. 얘는 엄청 쉬운 유형이야, 도로망은. 위에 적혀있다시피 만약에 동시에 갈 수 없는 길이면 따로따로 가면 합의 법칙, 동시에 갈 수 있고 이어지는 길이면 곱의 법칙이래. 근데 지금 이 1487번은 다 동시에 갈 수 있지. 자, 문제 읽어보면은 A, B, C, D 사이에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D로 갈 거래. 여기서 여기로 갈 거래. 근데 B를 반드시 거쳐야 된대. 그럼 갈 수 있는 거 생각
일단은 A에서 D로 갈 건데 B를 거쳐야 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같겠지? A에서 B 도시 갔다가 D 도시로 가는 거. A에서 D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딘가는 들렸다 가야 돼. 그럼 그냥 B를 들렸다 갈 수 있을 거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야 되니까 아니면 A 갔다가 C 갔다가 B 갔다가 D를 가는 경우도 있을 거지. 그러니까 B를 들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돼. 세 번째는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이런 경우도 있겠지. 한 번 지난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으니까 뭐 C를 두 번 지나거나 B를 두 번 지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직접 세줘. 그 다음에 해볼게.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가지수가 세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가지. 얘네들은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민아, 달래? 얘네들은 곱해야겠죠? 곱하는 거 더하는 거 어떻게 구분해? 동시에 일어나는지 따로 일어나는지. 우리의 목표는 D까지 가는 거야.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거랑 B에서 D까지 가는 거랑 같이 일어나야지 최종 목표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 따로따로 일어나면 안 돼. 각각 경우의 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총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가지. 직접 해보면 또 알 수 있어. 이렇게. 각각 한 길당 3가지씩 있으니까 3, 3, 9에서 9가지 되는 거지. 두 번째도 똑같아. A에서 C까지 가는 거 2가지. C에서 B까지 가는 거 2가지. B에서 D까지 가는 거 3가지. 12가지. A에서 B까지 3가지. B에서 C 2가지. C에서 D 2가지. 얘도 12가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합의 법칙이지. 9, 12, 12 얘네들을 다 어떻게? 더해야지. 왜냐면 이제 1, 2, 3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A, B, D를 지나면서 A, C, B, D를 지나는 일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다 더해줘야겠지. 24 더하기 9니까 33가지라고 하면 돼. 답은 33가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구 약수의 개수.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데 일단은 뭐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먼저 소인수분해부터 해야지. 그럼 1493번 소인수분해 지금 오랜만에 해봐. 720.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약수의 개수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총합까지도. 지금 소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사실 원리는 잘 몰라도 돼. 소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2의 4승의 약수의 개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이렇게 5가지야. 소인수분해를 했으니까. 만약 소인수분해 안 된 상태면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다 해봐야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5가지야. 그러니까 각각 약수의 개수가 얘 5가지,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이렇게 되겠지? 원래 여기 지수에 있는 것보다 1씩 더한 게 각각 약수의 개수야. 근데 720의 약수의 개수니까 다 곱해줘야겠지.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 있지?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3이 아니고 2. 약수의 개수는 30가지라고 할 수 있죠. 숫자가 작으면 약수 그냥 직접 세봐도 되는데 이렇게 크면은 하나씩 다 할 수 없잖아. 30가지라고 하면 되고 이건 쉬운 편이고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총합이 좀 계산하기가 짜증나. 이렇게 쓰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하나씩 이 하나 인수마다 1부터 이 4승까지 다 더해주면 돼.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하고 곱하기 1부터 3의 1승, 3의 2승, 1 더하기 5의 1승 이거 다 곱해주면 되거든. 얘는 지금 딱 봐도 엄청 복잡하니까 이 721대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조금 더 수가 간단하면 총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뿐만 아니라 총합 공식까지 외워줘야 돼. 나와 예고. 소인수분해를 하고 이 수가 나올 때까지 1부터 지수를 하나씩 늘려주면서 다 더해주면 돼. 얘도 하나씩 더해주면 돼. 이것도 학교에서 배우면 하고 안 하면 버려도 돼요. 아예 안 배운 거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약수의 개수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지불 방법 개수. 이것도 진짜 짜증났지. 이런 거였잖아. 뭐 내가 동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500원짜리 몇 개, 뭐 10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인데 얘네를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막 이런 거였지. 위에 좀 읽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동전이 한 개밖에 없어. 내가 뭐 500원짜리 동전이 뭐 4개야. 그러니까 동전의 종류가 한 개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세면 돼. 500원짜리가 6개 정도 있다. 그럼 얘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세? 500원을 안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4개 내는 거, 5개, 6개 내는 거 이렇게 7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왜냐면 안 내는 거, 1개 내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되지. 500원짜리 6개가 있어. 근데 플러스 100원 10원짜리 3개가 있어. 얘네 둘을 조합해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또 세래. 그러면 앞에 500원으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가지였어. 그러면 10원으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4가지지. 1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그러니까 총 4가지니까. 그리고 얘네 둘을 동시에 내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곱해주면 돼. 이게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지불 방법에서 1번에 보면은 내가 A개 가지고 있어? 그럼 A 플러스 1가지 낼 수가 있어. 만약에 동전의 개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뭐 A1짜리, B1짜리, C1짜리 이래? 그러면 각각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돼. 근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1하는 거 있지? 이건 뭐냐면 빵원에 지불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다 500원을 0개 낼 수도 있고 10원을 0개 낼 수도 있잖아? 그럼 이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하나 빼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만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빼주면 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0원도 포함해라 경우의 수에 이러면 1을 뺄 필요는 없지. 이거는 문제마다 뭐 다른 건데 대부분 0원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긴 해. 그 다음에 사실 1번 방법에서는 어렵지 않아. 방법에서는 그냥 플러스 1씩 해서 곱하면 돼. 약수의 개수처럼. 어려운 거는 지불 금액의 수야. 왜냐면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를 둘 다 있다고 치면은 100원 5개가 500원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겹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야. 금액으로 쳤을 때. 그래서 만약에 환산할 수 없으면은 이건 그냥 땡큐한 경우지. 그냥 지불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랑 같아. 이런 것처럼. 10원 3개랑 500원 6개가 있어. 그럼 아무리 10원끼리 돈을 합쳐도 500원 하나가 안 나와. 그러니까 환산이 안 돼. 겹치는 게 없어. 그럴 때는 그냥 이 28가지가 금액의 개수랑도 같아. 근데 만약에 환산할 수 있다면 작은 돈으로 환산하여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 2번만 펼쳐줘. 환산할 수 있으면 작은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한다. 자, 그럼 1500번 봅시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뭐래?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가 있대.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을 구하래요. 그럼 500원으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가지. 하나 내거나 안 내거나. 100원으로 낼 수 있는 거 4가지. 10원으로 낼 수 있는 거 5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냐면 100원이 3개밖에 없으니까 500원이 안 돼. 다 합쳐도.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 안 생겨. 그리고 10원도 4개니까 10개가 있어야지 100원 하나가 되잖아? 얘도 겹치는 경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그럼 8, 5, 40에 마이너스니까 32가지가 되겠죠. 됐죠? 자, 2개만 더 하고 끝내자. 그 다음에 이거 최단거리. 이거 많이 봤지?
자,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셀 거야. 어렵지 않아, 진짜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꼭지점마다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면 돼. 이 꼭지점마다 내가 숫자를 하나씩 다 적을 거야. 이렇게 하나씩 적다 보면 언젠가 B의 숫자를 적는 날도 오겠지. 그럼 그 값이 정답인 거야.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꼭지점마다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거야. 내가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하나밖에 없지. 그냥 이렇게 한 가지.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 가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거는 한 가지밖에 안 돼. 뭔가 꼬아서 갈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는 뭘 적어주는 거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잖아? 그럼 둘이 더한 거를 적어줄 거야. 이렇게 1 더.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하나에서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를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한 가지니까 이렇게 합쳐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볼게.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직선으로 가는 건 다 한 가지야. 그러면 이렇게 다 쓸 수 있어. A랑 직선인 거는 다 한 가지야. 또 여기까지 가는 거 최단 거리니까 두 칸만 이용하면서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는 제외하는 거야. 이건 지금 네 칸에 가는 거잖아. 최단 거리니까 두 칸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 한 가지, 여기도 직선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일자면은 다 숫자 1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써? 둘이 더해. 세 가지. 더해. 다섯 가지. 이렇게. 사실 뭐 1506번처럼 이렇게 뭐 잘린 구간이 없으면 더 쉽지만 이렇게 잘린 구간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난 여기 다 적어줘야 돼. 여기를 생각해보자. 여기는 어때? 요 왼쪽 정사각형이 없잖아. 원래 이거랑 두 개 더해서 적는 거잖아. 근데 없지. 그럼 여기 그냥 빵개야 없는 거야. 이쪽 길로 갈 수가 없어. 그럼 그냥 3밖에 없으니까 3만 내려 쓰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3이랑 4 더해서 7. 5랑 7이랑 더해서 12.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는 왼쪽 정사각형도 없잖아. 그럼 왼쪽 길이 없는 거야. 그럼 7만 있는 거니까 7로 내려. 19.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7이겠지? 그 다음에 26. 그래서 B까지 가는 방법은 26가지라고 할 수 있죠. 됐죠? 이것도 많이 연습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지, 그치? 경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얘네 항상 규칙이 뭐냐면 이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5가지 영역을 다 다른 색으로 칠해준다 라는 게 규칙이야. 근데 그 인접한 영역만 다른 색이면 돼. 그럼 예를 들어 이 A랑 E는 같은 색이어도 상관없는 거지. A랑 B랑 D만 다르면 되는 거야, 색깔이. D도 D는 다 접해있으니까 다 달라야 되고 C는 A랑 같아도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인접한 영역만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그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 제일 중요한 거. 이 순서대로 보면 돼. 첫 번째,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가장 많은 영역 먼저 칠한다. 예를 들어 이 위에 그림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게 누구야? D지, D. D부터 칠하는 거야. D는 A랑 B랑 C랑 E랑 다 적혀 있잖아. D부터 먼저 칠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칠했으니까 얘 말고 두 번째로 영역 많은 애를 또 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칠하면서 마지막 한 영역까지 다 칠하면은 답이 되는 거지. 쉬운 거 먼저 해볼게. 자, 1508번. 자, 얘는 뭐부터 칠해야 돼? 뭐부터 칠해야 돼? A부터. A는 어때? B랑 C랑 다 인접하잖아. 근데 물론 C도 그렇지만 뭐 둘 중에 아무나 하면 돼. A부터 해볼게. 지금 총 몇 개 색칠할 수 있어? 4개 색칠할 수 있어.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4가지인 거지. 빨준 5초 있다고 치면 빨준 5초 다 지금 A에 칠할 수가 있어. 4가지. 나머지는 지금 색깔이 없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인접한 영역 많은 거 C지, C? 그럼 C는 이번엔 A에 빨간색이 칠해진 거야. A에 색깔이 이미 하나 칠해졌어. 그러면 색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 남았어? 3가지 남았지? 4개 중에 하나는 A가 칠했어. 근데 겹치면 안 돼, 인접한 애랑. 그러니까 C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인 거야. 자, 이제 뭐 C도 칠했어. 그럼 이제 B랑 D는 어차피 똑같아. B도 2개 접하고 D도 2개 접하니까 아무거나. B부터 해볼게. B는 지금 색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럼? 2가지. 빨간색이랑 주황색 썼잖아? 그럼 남은 색깔 2가지밖에 없어.
색칠했어. 그럼 D는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일까? 얘도 2가지. 얘도 겹친 게 인접하는 게 A랑 C밖에 없으니까 이거 2개만 제외하면 돼. B랑은 색깔이 똑같아도 돼. 그러니까 2가지. 그래서 답은 48가지 이렇게. 됐고 하나만 더 해볼까? 1511번까지만 하고 끝내자. 자, 얘도 잘 보면은 얘는 이번에는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게 지금 A랑 C랑은 접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꼭지점으로 연결된 거고요. 그러니까 A랑 C는 접해 있는 게 아니니까 A랑 C의 색깔이 같아도 상관없어. 이거 차이 알겠지? 만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별려져 있었으면 그럼 접한 거 맞아. 근데 꼭지점이니까 접한 건 아니지. 이럴 때는 총 4개가 있는데 이럴 때는 나눠줘야 돼. A랑 C랑 접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A랑 C가 같은 색일 때랑 A랑 C가 다른 색일 때랑 경우의 수가 달라져. 만약에 A랑 C가 같은 색을 칠한다고 쳐?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지. 안 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색이니까 A랑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4가지. 둘이 같은 색인 거야. 아직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으니까 4가지인 거야. 뭐 빨간색 칠했다고 쳐. 그럼 이제 B가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3가지지? A랑 C가 칠한 거 빼고 다. 그 다음에 D가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A랑 C 빼고 다.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B랑 D 둘 다 A랑 C랑만 접해 있잖아. 얘네 둘 다. 그러니까 A랑 C에 칠한 색 빼고 다 3가지. 얘도 3가지. 그러니까 32가지.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A랑 C랑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랑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른 색이면은 개수가 달라져. A랑 C랑 다 다른 색이면 B에 칠할 수 있는 색도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아니고 C도 2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돼. 그럼 이제 다른 색일 때를 한번 볼게. 그럼 먼저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에 둘이 다른 색이야. 그러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3가지. 다르니까 A에 칠한 거 빼고.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랑 B랑 다르니까 뭐 얘가 빨주라고 쳐봐. 그럼 B는 빨주 빼고 2가지. D도 빨주 빼고 2가지. 그러니까 12, 24, 40, 48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을 때 다를 때가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나눠서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는 더해줘야지. 합의 법칙이지. 1번이랑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48 더하기 36 해주면 답은 84가지가 되겠지. 5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틀릴 때 어느 정도 하면은 적당해? 양이? 한 장? 한 장당? 한 장? 그러면 일단은 한 바닥이 남았으니까 고치는데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240페이지 그 전까지 일단 239까지 끝내고 240페이지 한 장. 한 페이지.
장